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야밤에 친구를 만나러 간 아들이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6월 초 부산 덕천동, 한 학생이 겁을 먹은 듯 뒷걸음질 칩니다. 흰색 반바지를 입은 학생이 학생을 붙잡고 구석으로 끌고 가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목을 조르기 시작하더니 결국 상대 학생이 쓰러집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피해 학생은 아스팔트에 머리가 부딪히면서 외상성 뇌출혈과 뇌전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사건 당시 충격으로 인격 및 행동장애까지 앓게 됐습니다. 동갑내기 친구의 목을 졸라 평생의 상처를 남긴 가해 학생. 현재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식인 상어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3분쯤 부산 남구 감만동의 앞바다. 죽은 상어가 배를 드러낸 채 바다에 떠 있습니다. 백상아리 다음으로 위험한 종으로 분류되는 청세리 상어로 추정되는데요.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진 청세리 상어는 2m의 길이에 120kg가량의 몸집을 가졌습니다. 해경은 부산 연안 해역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상어 사체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강하게 발달해 북상 중입니다. 현재 태풍 미탁은 대만 남동쪽 해상에서 시속 21km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강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2일부터 4일까지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지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태풍은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최대 600mm 폭우를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휴일인 개천절에는 우리나라 전역이 태풍 반경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7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여고생이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19살 여고생은 오수처리 시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에 노출돼 쓰러진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는데요. 화장실에 유입된 황화수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인 15ppm의 60배를 넘었습니다. 병원 측은 오늘 여고생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무산소 뇌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부산 이 광안리 해수욕장 공중 화장실에서 유독가스 마시고 이제 쓰러진 여고생 얘기할 때 참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2달간 이제 의식불명 상태였는데 끝내 이제 숨졌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원래 이렇게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이제 영조물입니다. 영조물 같은 경우에는 영조물에서 발생한 이런 문제들은 국가나 지자체가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터지면 배상금이 좀 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조물 배상을 공제에 이제 보통 가입을 하는데 지금 공중 화장실은 또 공교롭게도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이 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당연히 국가나 수영구가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될 그런 사안인데 이제 문제는 배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 안타까운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수영구도 어떻게 해야 적절한 배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이게 소송전으로 가는 일들은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은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죽음이 당했다고 하면 그때에 따른 배상을 책임져야 되겠죠. 사건 상담실로 갑니다.